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 53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0.84% 하락했습니다. 312까지 내려왔어요. 윗꼬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점점 길어져요.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달에 오호, 상단선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322.49까지 내려왔고 하단선은 295.52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번 달 저가 방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12월 달에 11월 달 저가를 방어할 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6거래일이 남았어요. 6거래일 수, 목, 금, 월, 화, 수 6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은 하단선 찍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위치는 금요일 정도에 왔으면 하는 자리거든요. 금요일 정도에 왔으면 하는 자리인데 지금 벌써 찍었어요. 312.60이잖아요. 이미 찍었다. 그러니까 시간은 3거리나 남았는데 가격은 이미 도달을 해버려서 이게 조금 애매해졌어요. 자, 원래 매도할 만한 곳은 여기잖아요. 여기 319.52 요 자리란 말이에요. 1번. 그리고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이건 이제 매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좋은 매수가를 다 찍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리는 게 좋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미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일부 청산이 필요한 상태고요. 신규 매도는 뭐 이번 주 끝날 때까지는 못하죠. 이번 주가 끝날 때까지는 못한다. 이 자리가 좋긴 좋아요. 이게 금요일 날 왔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열리거든요. 아래가 이렇게 아래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308.95에서 301.04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매도가는 뭐 여전히 320.87이니까 어쨌든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신규 매도할 자리는 없다는 거죠. 이번 주도 없고 다음 주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매수자에게 유리한 위치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홀딩은 할 수 있지만 신규 매도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상태는 매도자에게는 꽤 좋은 위치까지는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 이 봉은 상당히 매력적인 봉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3거래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지금과 같거나 지금보다 낮은 위치를 유지하면 어쨌든 이제 주봉은 망가지게 될 텐데 뭐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 반등해도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에게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아예 상실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매수자는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일봉이 계속 저가를 깨면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시면 하루 더 남았어요. 하루 더 남았습니다. 보시면 등가로 시작하면 하루 더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일봉은 하락 추세가 내일까지인데 자, 일봉상 하락 추세는 내일까지고요. 여기잖아요. 상단선. 그러니까 이제 하루 더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있어요. 일봉은 1일 더 하락 추세가 연장이 돼요.
예, 남아있으니까. 근데 목요일이 영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리면 목요일날 더 오르기 좋은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올라야, 네? 지금은 올라줘야 목요일날 내릴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 마저 빼면, 그러니까 수요일날 마저 하락을 하면 점점 더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주봉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상승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지금 흐름에서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리는 게, 네, 목요일날 영구간이 없으면 그냥 계속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제 하락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목요일날 영구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쨌든 내일까지 갭상승이 없으면 하락 힘은 유지가 된다. 하락 추세는 유지가 되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목요일 하루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저 영구간에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상승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예,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포함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자, 선물, 예, 보시면 똑같죠 뭐. 예, 똑같습니다. 저가 방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이제 하단선 다 찍었겠죠. 예, 주봉도 모든 하단선을 이제 다 찍은 거예요. 이번 주에 찍어야 될 건 다 찍었다고 봐요. 지금 4개를 눌렀으니까, 예, 다 찍었다고 봐요. 필요한 건 다 찍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아래가 열린다. 그것까지 다 똑같아요. 예, 그럼 남은 건 이제 버티는 거예요. 남은 거 버티는 것만 남았다고. 더 안 눌러도 돼. 예? 더 안 눌러도 되고, 그냥 금요일까지 이 수치 정도만 계속 버텨만 줘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는 거죠. 자, 일봉도 하루 더 하락 추세입니다. 갭상승이 나와야, 예, 위로 가기에 유리하고, 갭상승이 안 나오면 이제 하루 더 오르지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봉이 양봉에 하나 놔야 돼요. 아니면 갭상승을 해서 저가를 지키든지. 매수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사실 시작하자마자 거의 저가를 깼거든요. 예, 저가를 깨니까 봉이 매수하기에 적합한 봉이 안 그려지잖아요. 내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가가 깨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 매수는 유보하는 거예요. 예, 올라가든 내려가든. 예. 자,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간다는 얘기는 저가를 지킬 만한 봉을 그리는지를 처음에 확인하셔야죠. 개파락이 나와서 이미 저가를 깼어. 그러면 저가를 지킬지 말지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깨졌으니까. 그러면 하루 더 매수를 쉬는 거고, 갭상승이 왔는데 봤더니 저가를 진짜 안 깰 것 같은 판단이 서요. 그럼 매수하는 거고, 등가에 시작해요. 등가에 시작하면 저가 못 지킬 거잖아요. 그럼 매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자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냥 홀딩만 하는 거예요. 매도자는 들고 있는 물량을 홀딩을 하는 거지, 여기서 신규 매도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도는 하지 말자. 네. 자,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287억 샀고, 외국인이 358억 팔았고, 기관이 440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로 952억 팔았습니다. 이 상태면 거의 아무런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리겠다라는 의도로 보기에도 어려워요. 뭘 매도한 게 있어야 내리죠. 선물도 1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선물도 매수한 거에 비해 지금 매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네, 아직은 강하게 아래로 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지수가 내려오고 있을 뿐이지, 예, 돈이 이렇게 실려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을 보시는 분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고점에서 한 12포? 12포 정도 내려왔는데, 그 정도 내려왔지만 그냥 내려온 거고, 이 내려오는 동안 뭐 진짜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무지막지하게 팔아서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강한 신뢰를 갖겠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방을 보시는 것도 다소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방이라고 봐요. 지금의 흐름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하방의 흐름이 보인다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계속 오르고 내릴 거잖아요. 그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 투자자마다 이견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따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짧게 보면 상방도 나올 수 있고 하방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길게 보면 아직은 하방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오르면 또 뭐 대세 상승 이야기 나오고 뭐 상방 이야기 나오고 계속 그런 논란이 빚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결과적으로 계속 하락의 흐름은 유효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사실상 이야기를 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상방을 보고 싶으면 상방을 보면 되고, 하방을 보고 싶으면 하방을 보면 되는 거지, 하방이 오르냐 상방이 오르냐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타인에게 주장을 하고 타인을 설득시켜서 뭘 할 거예요. 필요 없는 짓이에요. 상방을 보실 분은 상방을 보면 되는 거고, 하방을 보실 분은 하방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방에 필요한 거래 방식이 있고 하방에 필요한 거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찾아서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일목균형표, 월봉, 전환선 9. 전환선 9 맞고 내렸잖아요. 전환선 9 맞고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세상승으로 간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 대세상승으로 간 적이 없다고요. 결국에는 일단 전환선 9에서 얻어맞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철벽이에요. 그리고 기준선 26 값도 322.66이고, 여기 이제 선행 스팬 2 값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 9 값은 322.89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도자에게는 거의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322대를 넘어가면 그 위에서는 뭐 하방을 세팅을 해도 얼마든지 그 값은 되돌려 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못 오른다라는 거는, 그죠? 여기서 증시가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는 증시 자체가 그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고, 선행 스팬 2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마도 월봉상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내려가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근데 보시다시피 월봉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자, 보시면 지금 상태에서 이번 달은 P20 하단선이니까 276.50에 있고, 다음 달이 되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271.64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줘야 바닥을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반기봉이 결국엔 내년에 이번 반기 만들어진 저가를 깰 확률이 높아요. 그럼 결국 최저가 모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최저가 모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상방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어쨌든 오르고 내림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아직은 마무리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면 더 높은 위치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서 매도해놓고 위로 올라가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높은 위치에서 매도를 하면서 그 위치에 매도하고 기다리는 편이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 6거래일이 남았습니다. 6거래일. 6거래일이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주봉은 지금 내려갈 만큼 일단은 내려간 상태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건 정말 감지덕지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내려가면 사실 뭐 고맙죠.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고맙다는 거지. 그걸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그 리스크를 끌어안고 하방에다 배팅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본인이 하시겠다는데.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 방식은 어쨌든 지양하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